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캐나다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 보고서가 지적한 거예요. 이것도 캐나다 정부의 문제점이 뭐였냐? 확대 좀 해주십시오. 정부가 대응을 하긴 했는데 너무 늦었다. 그렇죠. 너무 늑장 대응을 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단의 상당수는 트루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즉 자유당의 어떤 그 약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사단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검단이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트루도 정권이 대응을 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정보 전달 과정이 비효율적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사가 지금 15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때그때 그 조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늦췄다라는 겁니다. 트루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유당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을 자유당과 연관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늦추니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음모론 치부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트리도 너의 그 자유당 의원들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혹은 외압을 가하면서 우리 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했다. 그 방해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전달받아야 되는 정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걸 적시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냐? 선거 개입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선거 개입에 그러니까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걸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배당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도 정부가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했으면 2024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렇죠. 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 즉 정보 전달 과정이 비효율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으니 정보 전달 체계, 즉 국민들한테 그때그때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정보 전달 체계가 개선된 것은 자유당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보수당 정부에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친중 성향인지 무슨 성향인지에 대해서도 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트루도 정부가 이런 논리로 그걸 막았어요. 친중 성향이다라고 공격하면 뭐라 그러죠? 사람을 낙인 찍는다 라고 하면서 방어했거든요.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민주당이 하는 우리 종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좌파들한테 가서 너 좌파지라고 물어보면 좌파들 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뭐 규정 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구구라하죠. 반대로. 저는 제가 우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거든요. 김금혁은 우파입니다. 하지만 좌파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좌파지 이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난 중도야 이렇게 합니다. 난 상식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좌파란 말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친중 정치인들도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라.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에 기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선거 개입 관련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외국 개입 문제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건 뭐냐? 지금 보수당 정부지 않습니까? 저 보면은 저 올려주세요, 좀만. 네. 네, 1년 내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1년 내로. 네, 1년 내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발표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 조사가 지금 자유당 정권 내에서 이루어진 조사다 보니까 현재 캐나다의 보수당은 이 조사 결과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사 결과는 여기서 끝내지만 1년 내로 더 새로운 대응 조치가 발표될 거다. 아마 1년 내로 캐나다 자유당은 아마 붕괴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겠네요.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중국과 소위 말해서 내통한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보고서에서 이런 겁니다. 이번 보고서가 상당히 웃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이런 경로를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뭐 교민사회를 통해서 캐나다 정치에 개입을 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정치인이 캐나다를 배반하고 중국의 편에 섰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유당한테 살 길을 열어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당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캐나다 언론 그 안에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걸 들여다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술을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네. 정말 웃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당이 뭐라고 얘기했냐? 1년 안에 새로운 대응 조치가 나올 거다.
보수당이 지금 9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얼마나 피가 끓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당은 큰일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참 그리고 또 다음 장 있나요? 네. 자, 보고서의 핵심 그리고 이 보고서에 많은 어떤 그게 달렸어요. 그 뭐랄까요? 후기라든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캐나다의 많은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 코멘트의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은 실전하는 거다. 이거는 루머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뭐 유언비어다 혹은 뭐 그들의 주장이다. 이것도 뭐라 그랬죠? 뭐 망상이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캐나다 정부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고 그렇죠. 지금 중국이 선거 개입한 게 캐나다 오피셜 네. 나왔잖아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부정해요? 캐나다에서 공식 조사위원회가 보고를 했고 발표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은 뭐였다?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은 실전하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짓말 같으면 찾아보십시오. 28일 며칠 전이에요. 1월 28일에 나온 겁니다. 2025년 1월 28일에 나온 건데요. 따끈따끈한 거죠. 이날 캐나다가 저는 이렇게 자막 나오잖아요. 캐나다가 경고한 겁니다. 전 세계에 경고한 거예요. 네.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캐나다가 경고를 한 겁니다. 네. 누구 때문에 위험하다?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이 위험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네.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거합니까? 푸틴 막 뭐 득표율 110% 120% 나오지 않아요? 거기 뭐 투표의 의미가 없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선거를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시스템을 망치려고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비단 캐나다에서만 이러한 일이라고요? 호주 보고서 곧 나온다 했죠? 호주는 캐나다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더 심한가요? 더 심합니다. 호주는 심지어 그 국회 내에서 이건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호주는 또 이제 호주당에서 민주당 포지션이 노동당이라고 있어요. 노동당 이름도 노동당이에요. 북한 노동당과 비슷한데 노동당 당수 앞에서 예. 자유우파 진영에 그래서 호주는 약간 정치적이 변해가지고 약간 우파 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 당수가 국회에서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중국에 간첩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잠시만요. 그 이니님이 네네. 이 기사 외신 기사 하나 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펜앤마이크 기사로 작성할 거거든요. 그 전에 네. 외신 기사 그 구글에 뭐라 치면 나오나요? 이건 뭐 캐나다 리포트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구글에 캐나다 리포트 영어로 캐나다 리포트 치시면 근데 여러분 기사를 보실 때 성향을 봐야 됩니다. BBC라든가 BBC, CNN 거르세요. CNN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증거는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뭐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보다 그냥 그 보고서 그 자체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이터랑 그 로이터 아까 나왔었죠. 예, 목록에. 뭐 저 보시면 여기 목록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거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영어로 된 거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확대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캐나다, 인디아도 또 캐나다 선거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보고서에 또 인도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도 제일 나와 위에 있습니다. BBC 거르시고요. 네. BBC 거르시고 또 밑으로 내려오세요. 더 가디언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그 밑에 네 CBC 로이터 있습니다. 로이터. 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저거 라디오 캐나다 보시면 됩니다. Foreign 라디오 캐나다. Interference 그렇죠. 네, Inquiry to Release Final Report Today. 이거 예, 보시면 라디오 됩니다. 캐나다 거니까 제일 정확하겠네요. 네, 제일 정확합니다. 저거 보시면 됩니다. 네, 라디오 네. 캐나다 여러분, 라디오 캐나다 보시고 다시 화면 분할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공유 확산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 화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화면들 캡처하시면서 우리는 팩트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기사 작성할 겁니다. 예.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온 거고. 심지어 이름이 기억날 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는 우리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챗GPT를 충분히 뭐죠? 활용한 보고서였다. 딥시크는 안 쓰시죠? 어디요? 딥시크? 저는 그딴 거 모릅니다. 네. 자, 여러분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자 말씀 마지막 화면 또 띄워주세요. 마지막 네. 화면.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은 실전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4.15 총선이라든가 4월 10일 총선이 부정선거다. 아직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싸우게 되면은 저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선관위 너희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고 선관위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한번 우리가 다 까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그런 것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김지훈 박사가 10개월 전쯤에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그 위협에 대해서, 선거 개입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김지훈 박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부정선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확실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들이 어디를 노리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노리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선거 개입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 줄로 요약하면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2025년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 캐나다는요? 호주는요? 이런 위협에 대해서,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인 건 뭔 줄 아십니까? 캐나다는 그래도 이제는 중국의 그 위협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그 민주주의 국가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그 중국의 개입은 실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김금혁의 지금 세계는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내용을 다뤄볼, 호주 거는 언제 나오나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주께 나오면 또 바로 그것을 제가 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라이한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규재 전 주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미 2023년 초에 저희 패널은 완전히 떠났고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코멘트는 저걸 보고서의 핵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캐나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본 사람이 그 맞음의 아픔을 알면서 다시는 맞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맞고 있으면서도, 중국에게 처맞고 있으면서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라면 정말 불쌍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마무리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김금혁의 지금 세계는 원래 지금 평양은이었지만 세계는으로 바뀐 게 북한 이슈만 다루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또 미국 정보는 빠삭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약간 좀 저희 패널분에 대한 자랑을 좀 하자면은, 김금혁 보좌관에 대해 말을 하자면은,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도 사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뭐 적극적인 교류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들과도 과거에 진짜 사석에서 만난 경험들도 있고 교류도 직접 하고 있고 하니까, 그 해외 매체 관련된 소식은 오직 펜앤마이크가 지금 우리나라 뭐 공영방송, 종편방송, 유튜브 합쳐서 펜앤마이크가 1등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오직 김금혁의 지금 세계는 통해서만 볼 수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을 하실 말 있나요? 괜찮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펜앤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펜앤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